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윤호의 음성일지. 오늘은 윤호의 달 새벽반입니다. 라이브로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항상 커다란 7인치짜리 태블릿에다가 마이크 콩구멍에다가 목소리를 녹음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오늘은 윤호의 달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12월 1일 첫 번째 새벽반입니다. 지금 시간은 뭐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오후 2시인데 말이죠. 어제 어머님하고 술 한잔 한다고 11월 30일 마지막 기점으로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구직활동도 끝이 나고 제 6차 실업급여도 수급 만료가 된 상황 속에서 어머님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어머님하고 잔치국수 한번 제대로 제가 말아서 어머님하고 술 안주 겸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술 한잔 못하고 그 국수만 먹다가 지쳐서 잠든 날이고, 갑자기 이 사진을 왜 띄웠냐면요, 제가 어머님한테 술 한잔 하기 위해서 어머님은 맥주와 함께 잔치국수를 차려준 날이었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제일 첫 번째로 잔치국수 처음 마른 것과 이렇게 소주 한 병, 빨간 두꺼비가 있는 소주 한 잔을 한 병을 해서 아버님한테 드리기 전에 첫 소주 한 잔과 국수 한 거 마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이 방, 제가 방송하는 이 방 안에다가 살포시 놓아드리고 아버지한테 살며시 이야기 아닌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엄마하고 제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기도 아닌 기도, 염원을 하는가 동시에 이렇게 뇌물 아닌 뇌물로서 잔치국수하고 소주 한 잔을 바친 날입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는 뭐 신이 아니고 그리고 갓이 아닌데, 이 아들이라는 녀석은 아직도 철부지스럽게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아무튼 11월 30일 그 어느 저녁 늦은 시간에 어머님은 오히려 맥주 한 잔을 제대로 하셨고, 그리고 잔치국수를 맛있게 드셔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잔치국수랑 비빔국수 다 먹느라고 배가 불러서 소주를 못 마셨어요. 참고로 저는 소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쓰고 맛이 없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술이 달다고. 근데 또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달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에 그 쓰디쓴 술이 달달한 꿀물처럼 느껴질 거라고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술이 달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한 번은 있었어요. 언제였냐고요? 가족하고 함께 술을 마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술 독대를 했을 때,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있었을 때 말이죠. 제가 아버지하고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같이 1일 1소주를 마시면서 한 해를 지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통풍을 처음 알아봤어요. 엄지발가락 안쪽, 바깥쪽에 있는 그 볼록한 부분이 누군가가 발등을 콕 찌은 것처럼 멍우리가 질 만큼 아팠던 그 통증, 그게 통풍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 기울일 때랑 또 최근에도 어머님하고 식사 대접과 동시 더불어 어머님과 술 한잔 기울일 때, 그때가 제일 술이 맛있고 달았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듯이 저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저의 나라,
나의 나라를 잃었던가 동시에 더불어 이제는 퇴직금도 다 끝나갈 때쯤에 한 줌의 빗줄기와 같은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로 5개월 동안은 그동안 존버하면서 좀 버틸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나라에 있는 그 고용보험센터 그리고 워크넷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준 그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2020년도 12월 끝자락에서 코로나는 코로나 나름대로 끝날 시기도 보이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더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막 두드려도 그 상대방 쪽에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벽과 같은 존재로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제 무슨 풍경을 많이 보게 되었냐면요. 어머님한테 잔치국수 말아드리고 그리고 저도 잔치국수 제 거 챙겨 놓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잔치국수랑 소주 한 잔 따라서 쟁반에 놓고 이 제가 방송을 하는 이 방송방 안에다가 아버지께 드릴 잔치국수와 소주 한 잔을 듣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창문도 좀 열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편히 들어갔다 왔다 갈 수 있도록 문도 살짝 살며시 열어놓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통곡역의 벽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1층 단독인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하는 길 올라가는 쪽에 집 맞은편 2층 집 이웃에 창가에 반대편에 비춰지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저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요새 서울에는 또 특히 별이 없잖아요. 예, 너무 커다란 불빛이 내비쳐진 네온 사인들 때문에 그런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이날 11월 30일 늦은 저녁 어머님한테 잔치국수 술 한 잔 차려드리고 아버지한테도 소주 한 병과 잔치국수를 차려놓고 난 이후에 제가 우두커니 하늘을 우러러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달림이 크게 둥근 달림이 아주 선명하고 밝은 햇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달빛으로 저를 내리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모아 달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달님, 달님,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님, 달님, 로또 1등 부탁합니다. 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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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2등 부탁합니다. 달님, 달님, 제발 그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님, 달님, 이렇게 말이죠. 달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달님은 제 소원을 이뤄주셨을까요? 아직 939회차 당첨도 안 맞춰봤고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 30일쯤에 공과금을 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갑 안에 마지막 한 장, 만원짜리 한 장 들고서 로또 제 940회차를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나.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운동 갔다 오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그 혈압약 타러 간다고 동네 의원을 갔다 오는데 우편함에 세상에 또 피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나왔더라고요. 그 건강보험료가 너무 후달거려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올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어머님이 또 올랐다고 어머니한테 공고문이 날라왔는데 좀 보기엔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도 5개월 동안 제가 구직 활동을 부지런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실업급여로서 어머님한테 용돈도 많이는 못 드리지만 좀 챙겨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공과금 및
그 보험료에 있어서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드릴 수 있어서 좀 저는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이제 실업급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취업의 문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되도록 두들기고 두드려 봐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이 현실에 제 자신이 너무 씁쓸한 현실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누구 말 그대로 쏘디쓴 술 한 잔이 달게 느껴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술이 달다고 생각이 안 들어져요. 술이 달아봤자 저는 맛있게 먹은 거라고는 달게 맛본 거라고는 소머스미라고는 사과향이 나는 맥주와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홀리키에서 빠져들었었던 필라이트에서 나온 노란 코끼리 라들러 향이 가득한 노란 코끼리 맛보았을 때 빼고는 없었거든요. 그때 빼고는 술을 달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현실적으로 말한 거고요. 비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술을 달게 먹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버지랑 같이 술 한잔 기울였을 때, 그리고 어머님하고 함께 술을 기울였을 때, 그리고 제 여동생이 돈 걱정하면서 눈물 울먹거리고 있을 때 동생과 함께 술 한잔 했을 때, 그때 빼고는 술을 맛있게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뭐 로또 기도를 한다는 거. 남들이 보면 다 우습게 보고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저렇게 기도를 할까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나만의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그 어떤 신도 믿지는 않는데, 나 자신 스스로 믿는 그 무언가한테는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애타도록 기도를 한답니다. 어제는 저 집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의 십자가도 안 보였고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 아니 어제는 엊그저께 11월 29일 날에는 별도 달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날에는 별 하나가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9일 그날은,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별님, 반짝반짝거리는 별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고요. 모르겠어요. 누가 말로는 그게 뭐 위성이라고 그러는데 달 옆에 항상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별님한테도 두 손 모아서 진짜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11월 30일 어제는 달님한테 기도 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로또를 하러 갈 때나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요, 그 가끔씩 보면은 저 먼치도 보이는 높은 청탑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거든요. 로또를 하러 가거나. 무슨 기도를 주로 많이 하냐면요,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빕니다. 그 무언가를 향해서 빈다는 거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덩그랗고 커다란 달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잔치국수하고 소주 한 잔을 마련을 해서 이쪽 방에다가 차려놓고 아버지한테도 성심성의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님,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달님,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님,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님.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었던 마지막 이 방, 제가 지금 싸구려 마이크 앞에서 아버지한테 주저리 방송하는 이 방 안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살아 계셨었던 이 방 쟁반에다가 잔치국수와 소주 한잔 내밀고는 아버지한테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요. 아빠, 저 윤호예요. 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도 이제 안 나오게 될 것 같고,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아버지. 아, 로또 1등 아버지, 로또 1등은 아니더라도 아, 로또 2등이라도 좀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엄마하고 저 그리고 동생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참 부끄럽게 시리 아들이 이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 제작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깨끗이 목욕 단정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아봤더니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또 동생네 집에 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전화벨이 울릴 일이 딱 두 번 있거든요. 한 번은 스팸이나 광고 전화, 아니면은 동생한테 의급한 상황이 있으면 집에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어제는 동생이 아기들 기저귀 사러 나와서 장 보러 나왔다가 집에 잠깐 들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동생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윤정아, 나 이번 달 끝으로 구직 활동도 끝이 났고 실업급여도 끝이 났네. 나는 나라에서 구직 활동 실업급여도 이제 끝이 나면은 그 후에도 무슨 후속 조치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게 없네. 이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딱 한마디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마침표를 찍어주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오빠, 이제 오빠가 이제 알아서 취업을 해야지.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5개월 동안 돈을 주어가면서 구직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오빠가 뭐 남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구직 활동을 했다면 뭐 그것도 잘한 거지. 그리고 오빠도 알다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3회차까지만 받고 어떤 사람은 2회차밖에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오빠는 아마 5개월 치면은 오빠는 진짜 많이 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실업자가 되고 구직 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당시만 해도 한 3회차 받을 적도 있었고 5회차 받은 적도 있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표하면서 저한테 용기를 좀 북돋아 주더라고요. 오히려 오빠는 돈을 더 받았었다는 식으로 동료 아닌 동료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동생이 그렇게 커피 먹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어제 동생한테 눈치도 없이 커피 한 잔 못 사줬습니다. 커피 한 잔 사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동생네 집에 갈 때 백다방에 가가지고, 요즘 백다방에 백사이즈라고 해서 큰 사이즈가 나왔어요. 1,000원만 더 내면은 3,000원짜리의 빅사이즈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 커피 하나 사다 주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매달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 처음으로 받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용돈 챙겨 드렸듯이 저는 여동생한테 커피 한 잔을 항상 사서 대문 너머로 이렇게 걸어놓곤 했거든요. 왜냐면 동생이 저에게 아주 큰 빛과 같은 존재로서 도움이 됐거든요. 누가 보면은 오히려 여동생이 아니라 언니 같아요. 누나 같아요. 누나. 저보다 더 사회생활도 더 잘했고 저랑 정반대 남자 같은 리더십 강한 성격이어서 잘 진두지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걔 말이 진리일 때가 있고 정답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생네 집에 갔을 때 동생이 나한테 집 앞에 계단에 앉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로 심신을 달래주더라고요. 아휴, 오빠도 참 착하게 살았는데 로또가 좀 당첨돼줘야 될 텐데 그럼 왜 안 되는 걸까? 이러면서 말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저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동생이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제가 나지막히 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아, 나 로또 16년째 하고 있다. 근데 진짜 왜 안 되는 걸까? 나 2등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윤정아. 이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2등은 얼만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2등 당첨되면은 1억은 안 되고 한 몇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3등은 한 몇백만 원? 그렇게 받을걸? 1등 되면은 요새는
30억은 아니고 한 20 몇 억 정도 받는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난짓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300만원만 있으면 좋겠다, 300만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동생이 애 둘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매제 녀석이 여기저기 막 너무 빚을 지고 많이 살아가지고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솔직히 여러분 제 계획 중에 모토가 되는 게 여러분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 만약 제가 로또 1등이나 2등이 당첨되면은 첫 번째 어머님을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첫 번째 게 뭐 할 거냐면은 아버지 뼈가루를 제가 손수 뿌려 드렸었던 그 바라 벽지에 가는 거, 가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과 그리고 맛 좋은 술을 따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거든요. 벌써 1년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모시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님이 신혼여행 때도 한번 못 가보시고 죽을 때까지도 못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제주도 한번 모셔 가보는 거. 그리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산 갈치조림, 갈치구이, 그 기다란 그 냄비나 후라이팬에서 나오는 그 뭐 10여만원 한다는 그 갈치구이 드시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나요? 아, 네 번째구나. 네 번째로는 어머님이 그 산 등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가 어머님한테 권유를 해서 산을 보내드리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켜드렸다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산을 거의 안 가세요. 등산 모임도 안 가셨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거기 한번 엄마랑 함께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뭐 저야 뭐 운동 부족이라서 헉헉대면서 숨이 턱까지 찰 만큼 못 올라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갔다 오고 싶고, 다섯 번째는 동생한테 제가 당첨된 금액에 한 몇 프로는 좀 떼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동생한테 너무 빚진 게 많거든요. 마음적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동생이 시집 갈 때 오빠로서 뭐 하나 해주지 못했다는 거. 예. 그게 좀 마음이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그게 많이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생한테 돈을 좀, 뭐 아까 동생이 넌지시 말하는 것처럼 300만원이 아니라 한 몇 프로 정도 떼주고 싶어. 한 몇 천만원, 만약에 1등이 당첨되면은 동생한테 한 몇 천만원을 떼주고 싶어요. 예. 예, 그러고 싶습니다. 엄마 몰래. 엄마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로또 1등 진짜 여러분 되면은 그 다음에 할 게 뭐였냐면은, 솔직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집만, 원래 집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에 성주신이 길을 닫아야 되는데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40여 년 동안 여기에 고인물로서, 요즘 말로 고인물로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을 떠나서요, 어머님하고 어머님의 고향에서 좀 더 가까운 경기도 어느 한 지역점에서 마당이 있는 집을 하나 지어 놓고요,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 그 와중에 혹시라도 저도 사랑을 하게 되고 나만의 반려자, 나만의 피앙새를 만나게 되면요, 어머님과 저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너무 좀 소박하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할 때만 말이죠, 저는 별의별 꿈이 있었어요. 막 건물주가 되겠다, 뭐 5, 6층짜리 건물주가 되겠다, 그리고 나도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이런 슈퍼카 같은 거 몰고 다니겠다, 명품으로 시장에 다닐 거다, 막 이런 개발 세발, 막 그런 욕심, 탐욕의 끝을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올라서고 있는 건물만 보면은 그 층수를 셌어요. 나는 저 건물 높이의 건물주가 될 거다. 심지어는 작은 노트에다가 막 로또 당첨되면은 뭘 할지를 막 순서대로 다 쓰고 목차대로 쓰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 쓸 건지를 막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다니까요. 대본을 썼어요, 여러분. 네? 진짜 웃기죠. 근데 지금은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죠.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되면 당연히 좋은데 로또 2등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로또 2등 당첨되면 대략 한 3천만원 정도는 쥐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일단 동생한테 좀 챙겨주고, 예.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이 컴퓨터 제대로, 이 컴퓨터가 또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제대로 세팅도 좀 할 겸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남은 돈은 또 어머님한테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유튜브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영상 작업하고 부지런히 영상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등이 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러 그 바라 벽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여동생한테 결혼할 때도 시집 갈 때도 많이 뭘 못해주고 오히려 오빠로서 많이 잘 챙겨주지 못했던 거, 그걸 좀 챙겨주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가까운 그 고향, 그 외가댁, 그 근처 어느 한 근방에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알게 모르게 살짝 얘기 떠봤지만은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요. 일단 연애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연애를 거의 못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 저는 짝사랑만 해왔던 사람이라 혼자 좋아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아파했던 사람인지라 그리움은 알고 있는데 누굴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누군가를 포옹을 하고 그 사람과 입 맞추고 그 사람과 이런 것까지 순차적으로 배워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막 심장이 멎을 만큼 그런 강렬한 그런 사랑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막 처음에는 둥근 달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렸던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아버지께 잔치국수를 차려드렸던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어머니하고 술 한잔 했던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로또 이야기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저의 달,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달,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별,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 저는 늘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뭐 요청, 기도, 염원, 희망, 꿈, 그 모든 것들을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담 넘어 벽면 넘어서 누군가가 조잘조잘 애잘애잘 이렇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요,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저일 거예요. 왜 이상하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속삭여요, 여러분. 저는 달님 제발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로또 2등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 윤호예요. 제발 로또 1등 당첨되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엄마랑 저랑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혼잣말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것도 병인데 말이죠. 자꾸 이렇게 혼잣말하는 이 버릇이 생기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벽 앞에서 모니터 앞에 두고서 이렇게 혼잣말 중얼중얼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진짜 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윤호의 음성일지, 오늘은 윤호의 달 라이브로 달님께 기도드린 윤호의 기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를 꼭
지켜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실 거죠? 윤호의 음성일지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제발 제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 로또 2등 꼭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님, 달님.